안녕하세요 여러분.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즐거운 불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날씨가 춥네요.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연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정말 코스피가 3천을 찍을 것이다 또는 떡락할 것이다, 곧버스를 사야 한다 등 여러 썰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썰 중 어떤 것이 맞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는 동안은 한국 증시가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HMM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해운업계에 그렇게 새로운 소식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몇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또 연말이 되면 배재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배재훈 대표가 HMM을 경영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좋은 소식만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크러버 입항 금지 구역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과 대응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예전 정보긴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 2018년 자료입니다. 스크러버 운영을 금지하고 있고 미래에는 더 많은 해역을 금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ECA라고 써있는 부분은 배출가스 통제구역입니다. 즉 스크러버 중 오픈 스크러버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황산화물을 처리한 후 잔여물이 남는데 이에 대한 세정수를 배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ossible Future ECA는 나중에 ECA 해역으로 지정될 부분을 뜻합니다. 아마도 현재 예상보다도 더 ECA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방형 스크러버에 대한 입항 금지는 2020년 1월 1일 IMO 2020 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2019년 2월 기사입니다. 보시면 중국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스크러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면 0.5% 이하의 저유황유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 내 ECA 지역에 진입하면 운항 선박은 0.1% 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의외로 중국은 친환경을 지향하는 국가입니다. 엄청난 공장으로 인해 한국에 미세먼지를 날려보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중국은 세계 최고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는 풍력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해운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직까지 한국으로 오는 미세먼지가 해결된 것은 아닌 게 아쉽기만 하네요. 2019년 11월 기사입니다. 세계 1, 2위 항구인 싱가포르 항구와 푸자이라 항구는 스크러버 설치선 입항 금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이에 따르겠다고 결정했다는 기사입니다. 푸자이라는 아랍에미리트의 항구를 뜻합니다. 이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2019년 1월부터 개방형 스크러버 입항 금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사입니다.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어 오만 정부도 스크러버 선박의 입항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스크러버 선박 입항 금지는 전 세계적 추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제에 어떻게 국내 선사들은 대응해야 할까요? 국내 선사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HMM은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일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MM의 열두척 신조선에는 스크러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나시아 스크러버가 마지막 선박인 상테페테르부르크호에 장착됐습니다. 물론 12척의 모든 선박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스크러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HMM 선박에는 모두 하이브리드형 스크러버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기사들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하는 스크러버는 오픈형 스크러버입니다. 오픈형 스크러버란 황산화물 저감 과정에서 나오는 잔여수를 배출하게 되는 형식의 스크러버를 뜻합니다. 하지만 HMM의 선박에 장착된 스크러버는 하이브리드형입니다. 이는 오픈형 스크러버가 아니라 클로즈형 스크러버로도 변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산화물 저감 과정에서 나오는 잔여수를 배출하지 않은 형태로도 얼마든지 스크러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입항한 후 잔여수를 따로 버리는 형태로
스크러버를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항구에서 오픈형 스크러버만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긴 하지만 폐쇄형 스크러버 또는 하이브리드 스크러버도 금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항구에서는 어떻게 HMM이 대응해야 할까요? 좀 더 엄격하게 가정해서 모든 ECA 구역의 모든 타입의 스크러버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 세계 모든 항구가 ECA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정말 선사로서는 사면초가에 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A의 정확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중국에서의 ECA 규제를 보면 항구에서 12해리 구역을 ECA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2해리는 22km 정도 수준입니다. 아시아에서 출발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유럽으로 가는 항로는 일반적으로 총 22,000km입니다. 그런데 HMM의 선박 12척이 매주 다른 항구를 기항하면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12척이 매주 걸리기 때문에 출발 기항지로부터 도착 기항지까지의 기간은 12주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의 항구를 거치겠죠? 모든 항구가 ECA라면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포함하면 한 항구 방문 시 44km의 ECA 구역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12개의 기항지를 지나면 12 곱하기 44km를 계산하면 528km가 나옵니다. 그럼 528km를 총 이동거리인 22,000km로 나누면 겨우 2.4%에 불과합니다. 즉 HMM은 모든 운항구역에서 가격이 싼 연료인 벙커CU를 사용하면 되고 총 운항지역에서 2.4%에서만 가격이 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회사 측에 전혀 부담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ECA 지역에서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벙커CU와 스크러버를 활용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HMM의 모든 신조선은 LNG 레디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LNG 추진 선박으로 개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LNG 추진선에 대한 경제성이 명확해지면 회사는 언제든지 LNG 추진 엔진으로 엔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방향에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HMM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러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배재훈 대표의 경영 행보가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매달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영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삼성전자는 상무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유명하지 않은 회사들은 회장이나 경영자들이 자사주 매입은커녕 자신들의 주식을 크게 팔아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저는 회사의 경영과 더불어 배재훈 대표의 매달 자사주 매입에도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간 말한 여러 회사들도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틀에 한 번꼴로 유튜브를 제작하는 만큼 모든 정보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저도 일개 개미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최선의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연말이고 급등급락이 반복될수록 초조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포트폴리오 분산 등 필수적인 것을 꼭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 정보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